오창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50대 계부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의 징역 20년보다 가중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경운기 등 농기계는 사고가 날 경우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치사율이 높습니다. 후미 등이나 방향 지시 등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은 인수위를 가동하면서 학력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김병호 교육감 8년 체제를 한순간에 바꾸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명문고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은 강한 추진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 청주에서는 친구 사이인 여중생 2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창 여중생 성폭행 사건인데요. 오늘 2심 재판부가 의붓딸과 의붓딸의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한 50대 계부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두 여중생 아름이와 미소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아름이의 계부인 57살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두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붓딸 아름이에 대해선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내린 형량은 징역 20년.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량이 가중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름이를 상대로 한 범죄를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강간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아름이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딸을 이용해 미소의 동향을 파악하게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주요 원인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김유진 부장판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백방으로 애써온 미소 양의 유족들은 형량은 아쉽지만 혐의가 낱낱이 밝혀진 것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무기징역은 안 나오고 현재 25년은 나왔는데 사실 두 아이가 밝히고 있던 진실은 판사님이 다 직시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A씨에 대해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재판부가 또다시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며 낮은 형량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밤길에 운행하는 경운기를 화물차가 그대로 덮쳐 부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농기계는 후미 등이나 방향 지시 등이 없어 밤에는 특히 식별하기가 어려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밤 충주시 엄정면의 시골길에서 1톤 화물 차량이 앞서가던 경운기를 덮쳐 경운기에 타고 있던 농민 부부가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는 경남 하동군에서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처럼 경운기 등 농기계는 사고가 날 경우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차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경유는 가는 게 한계가 있잖아. 빨리도 못 가고 만날 가는 게 고정이 돼 있잖아. 후미 등이나 방향 지시 등이 없는 것도 한몫합니다. 취재진이 밤길에 운행하는 경운기를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가로등이 많지 않아 30m에서 50m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해야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속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상황이 이렇자 야광 반사판과 경광 등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되면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트랙터가 2대요. 경운기가 1대고 그래서 경운기에 부착을 하는 트랙터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부착이 안 돼 있고요. 더욱이 일회성 보급에 그치는 일이 많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안전을 위해서 반사지라든가 반사판 이런 걸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제 기관과 또 지자체 합동으로 인해서 순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찾아가는 또 안전 서비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북에서 농기계 사고는 최근 3년간 해마다 3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안전 대책이 요구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충북의 유권자는 3선 도전에 나선 진보 교육감 대신 보수 단일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교육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윤건영 당선인은 학생들의 학력 회복에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반면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은 예단 없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조직과 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놓고 경쟁했던 심의보 전 충청대 교수와 김진균 전 청주중학교 교장이 맡았고, 인수위 활동을 총괄할 집행위원장엔 김석원 청주고등학교 교장이 선임됐습니다. 인수위는 5개 분과 12명으로 간소하게 구성했습니다.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학력 회복은 특별위원회 형태로 조직을 꾸려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학력 증진, 기초 학력 보장 이 문제가 제일 화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현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또 행복 씨앗학교 등 김병우 교육감 8년 체제를 한순간에 바꾸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충북 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장 머릿속에 무슨 그 사전에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겠고요. 현장 중심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교직원 인사는 합리적 수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은 자문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충북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3선 임기를 마치는 이시종 지사가 수차례 추진하다 결실을 맺지 못한 소위 명문고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각 분야 엘리트 학교 설립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조용환 기자입니다. 김용환 충북지사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교육도시 충북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공약했습니다. AI 영재구를 혁신도시에 설립하고 카이스트와 추진하고 있는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에는 과학영재구를 설립하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또 인수위를 통해 수학영재구와 국제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들으시고 이런 명문고들을 유치해서 지역의 윤재들을 유출시키지 말아야 된다.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학력 신장을 내세워 전교조 출신의 김병우 교육감을 꺾은 윤건영 당선인도 영재구나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긍정적입니다. 유경 사업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이 나선다면 자사고 설립도 검토해볼 만하며 오송이나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자사고가 아니고 나름대로 같은 그 모범적인 자사고를 만들 수 있다면 전 그거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AI 영재고 설립을 국정 과제에 반영한 정부도 전 정부와 달리 수월성 교육 의지가 강해 충북의 이른바 명문고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새로운 청주시장 취임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주시가 발주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최종 용역안이 나왔습니다.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건데요. 이범석 당선인이 과연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흔히 청주를 1500년 역사고도라고 표현하지만 한동안 불교 문화유산인 직지일변도로 청주의 정체성이 강조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초 문화재과를 신설하고 문화유산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초안이 청주 곳곳에 있는 문화재와 유적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있었다면 청주시의 추가 제안에 따른 최종 안에는 청주의 정체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 자문위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잡은 것들은 1500년 지역 문화의 중심지 역사도시 청주를 청주의 지역 역사 정체성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과제를 잡았습니다.
문화유산 중장기 계획을 위한 최종 용역안은 결국 청주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한 시장의 의지가 담긴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한 시장은 최근 공무원 대상 특강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무심천 동쪽 원도심은 역사 문화도시로서 청주의 원형을 가급적 보존하고 서쪽은 개발을 허용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우리 청주가 역사 전통을 바탕으로 또 미래에 앞서가는 도시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것을 인식하자는 그 용역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최종 용역안이 제시됐지만 이에 대한 수용 여부는 민선 8기 청주시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문화도시라는 청주의 자산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할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못자리 없이 벼농사를 짓는 직파재배법이 일선 농가에 서둘러 보급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높아진 생산 비용 때문인데요. 장원석 기자입니다. 해마다 이양기로 모내기를 하던 논에 벼 직파기가 들어섰습니다. 발아한 벽씨와 비료를 자루 잰 듯 꼼꼼하게 뿌립니다. 논에 직접 씨를 뿌리는 직파 재배는 일손이 부족한 고령화된 농촌 지역에 효과적입니다. 파종하면 보통 15명 이렇게 필요한데 이거는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비료하고 벼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또 비료도 별도로 뿌릴 필요도 없고. 벼 직파 재배는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이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못자리가 없어서 한 달이 넘게 걸리던 육묘 기간을 단 수일 내로 단축했고 육묘 기간 축소로 영농 비용도 크게 줄였습니다. 벼 직파 재배 농법은 농촌 고령화와 생산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논농업 생략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에는 첨단 농법인 드론 직파법도 시연됐습니다. 자율주행 직파는 물론 비료 살포와 병해충 방제 기능이 선보였습니다. 기존 이양 재배에 비해 논 1헥타르당 120만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론 직파는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을 최대 85%, 경영비는 최대 83%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때 작황 부진과 쓰러짐, 잡초 피해로 사라졌던 벼 직파법. 첨단 농법 적용으로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과 고비용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 접어들면서 제천과 단양 지역 시멘트 공장들이 일부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한일시멘트 성신양의 단양 공장은 시멘트 생산량의 60%를 육로 운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흘째 출하가 중단되면서 공장 내 보관 창고인 4일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낮 시간대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제한 운행에 들어간 상태로 시멘트 출하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기상 가뭄이 확산됨에 따라 가뭄 확산 대비 합동 TF팀을 가동했습니다. 시 군별 가뭄 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978억 원,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1,38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봄 충북의 강수량은 역대 8번째로 적었고 특히 5월 강수량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참여한 한 인사가 과거 범죄 사실을 이유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해당 인사가 과거의 범죄 사실이 시간이 흘렀지만 당선인에게 누가 될 수 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김 당선인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측은 경찰에 인수위원 20명에 대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 조회했지만 지방공무원법 규정대로 5년 내 범죄만 판단한 것 같다며 인사검증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의회가 윤남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봉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꿀벌 생산을 돕는 식물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총량 규제 완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주문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게 되면 지방대학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체의 계획을 철회하고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학 지원 대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주시가 오는 24일까지 시민 여론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에게 바라는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편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어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3일간 운영됩니다. 음성군 농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172명이 투입돼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음성군은 지난 6일부터 캄보디아에서 계절 근로자 172명이 입국해 지역 농가 62곳에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